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PD입니다. 자, 99명의 중국인 간첩, 해커, 간첩 뭐 이런 의미인데요. 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라는 이 뉴스가 처음에는 저쪽 좌파 진지였어요. 좌파 언론들이 무시하려고 했어요. 반응을 아예 안 하려고 했어. 그냥 무반응이 최상책이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하게 지금 크게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실제 이제 이것을 진짜로 보는 그런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 하나가, 작은 언론사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 언론과 싸우면서 이기고 있다. 이런 상황까지 지금 진입하고 있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들이 지금 발칵 뒤집어진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직접 현재 재판 과정에서 그걸 언급할 정도입니다. 이게 그냥 낭설이라든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스카이 데일리가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관련 기사가 도대체 몇 개 나왔습니까? 여기만 해도 벌써 10개 좀 되잖아요. 사설도 나왔었고. 살라미 전술 아시죠? 하나하나 이렇게 잘게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던지는 건데요. 한꺼번에 다 폭로하는 게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 혹은 계속해서 추가하는 식인데요. 이거는 자신이 있을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스카이 데일리 측에서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확고한 입장. 특히 이 조정진 이 스카이 데일리 대표는 본인이 또 기자이기도 한데요. 현직 기자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지금 기사를 송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면 저는 100% 장담합니다. 스카이 데일리는 문 닫아야 돼요. 지금까지 이 정도 뉴스로 뻥을 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언론사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초청식에 공식 초청을 받은 그런 언론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언론사들 전부 이번에 초청을 못 받았죠. 자, 단독 미국 오토 원비어법 중국 해커 99명 카드로 한국 사태 진화한다. 심지어 미국 하원 의원은요, 오선 의원은 이런 분석을 하고 있다 그래요.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그런 어떤 여론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이라는 한국 정치인이 자신이 대북 송금권 같은 것으로 물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중적인 어떤 그런 요소도 많습니다. 그 이재명은.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 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딜을 칠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거짓말 할 수 있는 겁니까? 어? 중국 부정선거 간첩단 일부 미국 본토 압송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 자, 단독 미국 압송 중국 간첩 한국 실업 급여까지 받았다. 이런 걸 어떻게 거짓말 할 수 있느냐고요. 이런 거를. 그런데도 웃기는 건요. 이런 거는 사실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이걸 확인하려고 안 해요. 실업급여 받았다라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도 그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안 한다. 그냥 이걸 말하는 스카이 데일리 보고 너 가짜 이러고 있는 거야.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실업급여 건은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이거 국회에 열어가지고요. 이 해당되는 그 관계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 관계된 서류를 갖고 와라. 자료를 갖고 와라. 바로 파악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도 국민의힘도 이걸 안 하고 있어. 할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 뉴스들이 불편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거대한 부정선거 이 고리 안에는 그 카르텔 안에는 국민의힘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저게 음모론이다, 가짜 뉴스다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닌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좀 덜하겠죠. 저쪽 민주당보다는 훨씬. 그동안의 양상을 쭉 보면 선거에서 계속해서 당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연루되긴 했는데 좀 덜하다 이런 수준. 어쨌거나 실업급여 이거는 확실한 물증입니다. 이거는. 수사하는 것보다도 국회가 움직이는 게 가장 빨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우리 언론이 바로 취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 주요한 언론들, 이 조정진 대표하고 스카이 데일리로부터 나오는 가짜 뉴스를 뭐 언급하는 그런 언론들 있잖아요. 주요 언론들.
그 언론들은 왜 이거는 취재 안 합니까? 시력급여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거는 금방 확인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똥줄 타는 겁니다. 짜고 치는 뭐가 있는 겁니다. 사설 선거연수원 내 중국 간첩 99인이 판 뒤집는다. 원래는 90명인데 99명으로 바로 잡은 것도 이 스카이 데일리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전부 가짜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보수 이 유튜버들 중에서도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죠. 이런 거는 환타지 소설이야.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겠어?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뉴스를 쭉 보니까 오늘 스카이 데일리를 검색해 보니까 한국경제 중국 간첩 99명 체포 가짜 뉴스였다. 주한미군 전적으로 거짓이다. 전적으로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봐라 말이야. 가짜 뉴스잖아. 물론 여기 이제 시동을 건 게 여기 JTBC였죠. 근데 우리 JTBC 기사를 봤잖아요. 그걸 보고도 봐라 가짜 뉴스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가짜 뉴스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JTBC라고 하는 진짜 큰 언론사에서 가짜 뉴스를 한다. 뭐 그런 정도밖에 없어. 우리도 읽어봤지만 뭐가 가짜 뉴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스카이데일리가 더 신뢰성이 간다. 더 정황이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JTBC는 그 단서를 못 잡았다니까. 가짜 뉴스인 이유를 못 잡은 거야. 여기서 가짜 뉴스가 되려고 하면요. 어디서 언급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이 작전을 수행한 기관이 미 국방부 산하 DIA 바로 국방정보국이거든요. 여기 관계자가 말을 해야 돼요. 미국 국방정보국. 그리고 또 하나 오키나와로 갔다 그랬잖아요. 주1 미군기지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거기 관계자가 그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주한미군이 말하는 거잖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한미군은 몰라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계엄 상황인데 주한미군이 뭘 어떻게 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군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이번에 계엄 후에 우리 군 장성들 여기 관계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군 조직에서 그 나오는 그 태도나 그 발언하는 내용들 보십시오.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동형 기사다라고 보는 게 딱 맞을 거예요. 자, 오마이뉴스도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다가 큰일 났다.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난리 나겠다 싶으니까 뛰어들어가지고 주한미군이 직접 가짜 뉴스라 했는데 스카이 데일리는 침묵 이런 식으로 졸렬한 제목을 뽑았습니다. 스카이 데일리는 일일이 대응을 안 하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상대해 주겠다라는 게 스카이 데일리 기본 입장입니다. 벌써 그랬잖아요. JTBC가 찾아오자 환영한다. 같이 취재해 봅시다라고 제안할 정도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도요. 오마이뉴스 이거 읽어봐도 없습니다. 주한미군들이 드디어 확인해 줬다. 가짜 뉴스래. 주한미군이 어떻게 알아 그거를. 응? 미국 국방부에서 직접 그 산하에 있는 DIA 국방정보국에서 직접 움직인 건데. 몰라요. 절대로 거기는. 주한미군은 모릅니다. 차라리 주일 미군이 말한다면 몰라도. 자, 선관위가 부정선거 허위 보도를 하면서 드디어 스카이 데일리를 형사 고발한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또 봐드리면요. 웃깁니다. 이것도 보면. 굿모닝 충청. 여기가 굉장히 좌파 언론입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오마이뉴스보다 더 왼쪽이에요. 선관위 가짜뉴스 보도 혐의 스카이 데일리 고발했다 그러는데 자, 고발이 맞는지를 한번 이따가 한번 보시고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일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언론사 스카이 데일리의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주한미군이 밝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김은총 공보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논평을 이끌어낸 거지.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하도 언론이 이제 물어대니까 한국 언론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이 김원총 공보관이 이게 뉴스 자체가 가짜 뉴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미군들이 뭐 이렇게 나와서 미군이 또 마치 개입된 것처럼 그리고 지금 오키나와로 이제 압송된 그 과정에서 미군이 언급되니까 그것을 이제 거짓이라고 일단 말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체도요 뉴스가 나온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글쎄요 직접 그 말을 코멘터리를 육성으로 다 듣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것도 어느 정도 왜곡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언론의 그동안 행태를 볼 때 이것도 믿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주한미군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미군은 이번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지. 미군은 그건 맞을 겁니다. 주한미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군은 주한미군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반도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에 전념하고 있다.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라고 했죠.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급 안 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좌파 언론들은 미군이 개입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한미군을 마치 언급한 것처럼 그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쪽에서. 그리고 이것도 보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했잖아요. 선관위는 해당 보도가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307조 명예훼손,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 벌칙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근데 여기 있어요. 뭐 잡다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일 중요한 허위사실 공포가 없다 여기. 응? 여기 그냥 허위사실 보도해 명예훼손죄로 이런 거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이런 거. 근데 허위사실 공표죄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 뺐습니까? 선관위는 경찰 고발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한참 뜸들이다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에 왔죠. 그런데 두고 봐야 됩니다. 이래 놓고 유야무야 또 허지부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들이 입증하려면 이걸 가짜 뉴스로 입증하려면요. 미국 국방정보국 같은 이런 데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물어보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직접 한번 취재 가보라고 제가 주문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로 바로 가요. 국방정보국으로. 여기서 직접 물으시라 이거야. 응? 여기서 말해주기 전에는 그리고 주일 미군 기지, 오키나와 기지에서 말해주기 전에는 우리는 그 모든 가짜뉴스라고 떠들어대는 저 소리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군에 속한 군사정보기관이자 해외 정보를 취급하는 국방정보국, 여러 군 소속 해외 담당 정보기관이 의뢰 걸었던 여기도 기밀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CIA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요. 뭐 미국은 정보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해군의 ONI 해군 정보부라고 하던가요. 여기가 그 DIA 직속기관이죠. 자, 이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스카이데일리의 지금 입장이고 주문입니다. 참고로요, 여기 우리나라도 이제 정보사령부라고 있잖아요. 이번에 정보사령부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는데 이 미국 국방정보국하고 대한민국의 정보사령부가 비슷한 조직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이 이번에 상당히 깊숙이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99명의 중국인들 간첩들 이 이야기는 이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간에 움직인 그런 어떤 사안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스카이데일리 뉴스를 지켜본 저의 판단입니다. 자, 지금 가짜 뉴스라고 저들이 떠들고 있지만 전혀 가짜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극좌 세력들이 미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라면서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노총 혹은 종북 성향의 그런 극좌 단체들인데요. 그리고 또 광주에서도 무슨 시민단체 뭐 이름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피켓 시위를 하더군요. 미국은 내정 간섭을 하지 마라, 주권 침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죠.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미국이 현재 내정 간섭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99명 그 중국인 해커 미군 기지로 압송됐고 거기서 엄청난 어떤 사건이 지금 터졌다라는 거죠. 이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 이분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와 로버트 어스 미 공화당 뉴저지주 하원 의원 오선 의원인데요. 이분은 미국 조야에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러네요. 그야말로 마당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맥을 쌓았는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뭐 저 폭스뉴스가 현재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미국의 대표 방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현재 미국 그 시사 뉴스의 시청률 1위는 그 폭스 뉴스입니다. CNN하고 차이 많이 나요. 좌파 CNN, 우파 폭스인데요. 지금 폭스의 전성시대입니다. 자, 그 폭스에서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앵커들, 그런 어떤 유명 기자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게 이 조정진 스카이 데일리 대표죠. 스카이 데일리도 신문을 냅니다. 앞으로 큰 언론으로 이제 성장하겠죠. 처음에는 이 스카이 데일리가 신문은 없는 인터넷 언론인가 했는데, 없나 후에 보니까 신문까지도 같이 내는, 종이 신문도 내는 그런 언론이죠. 이 스카이 데일리 같은 언론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주력 언론이 되는 그날, 대한민국은 완전히 정상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들은 이 스카이 데일리를 극우 매체라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극우 언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극우인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광주 5.18에 대해서 팩트 추적하면 그게 극우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인 해커 99명 간첩술이죠. 지금은 뭡니까? 극우가 되는 겁니까? 극우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극우 극좌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계속해서 극우 파리를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다급하다. 그거 말고는 달리 그들의 이제 지금 엄청난 어떤 이슈 파이팅을 저들이 이제 감당 못하겠다라는 아우성 비명소리죠. 저게 비명이죠, 비명. 자, 이제 극우 그러는데 요즘은요, 우리 이제 우파 언론에서도 이제 극좌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 극좌. 이제 저들을 일러서 이제 극좌라고 불러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우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그쪽을 향해서 그냥 극좌라고 불러주면 되겠어요. 이제 기사 하나를 이제 좀 볼까요? 단독 기사인데요. 대표가, 회사의 대표가 지금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단독 미국 오토 원비어법 중국 해커 99명 카드로 한국 사태 진화한다. 조정진 기사로 돼 있죠. 내정 간섭 피하는 선서 한국 사태 적극 개입. 미국 공화당 인사 트럼프 윤 대통령과 동병상련이다. 같은 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관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스카이 데일리 기사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자,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요, 현재 한국 상황을 매우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름의 해법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다. 이걸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자 워싱턴 DC를 방문한 로버트 어서 뉴저지주 하원 의원 5선인데요. 이 사람과 공화당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 가지고요.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은 인사들은 다 모여들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곧바로 180여 개의 행정명령을 내렸고요. 단 하루만 독재자가 되겠다 그랬죠. 그중에 한국 관련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었죠. 자, 내정 간섭을 피하는 선에서 한국 사태에 적극 개입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어떤 준비가 지금 마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척결하려다가 어려움을 겪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공감하고 있고, 한국 사태는 세계 패권을 노린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쟁이라는 관점을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취임 전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서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 만일 그들 한국 국회가 그 윤 대통령의 탄핵을 멈춘다면 나는 윤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공화당의 한 중견 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야당이 현직 대통령을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탄핵 소추와 인신 구속을 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재 문제와 윤 대통령 석방 문제를 교환하기 위한 협상용이다. 이런 분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 미국 공화당의 한 중견 인사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 야당, 특히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이게 일종의 선동이죠. 선동. 그걸 통해서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 탄핵을 소추하고 그리고 인신을 구속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이재명과 그 미국과 문제가 있는데요. 이재명에 대한 제재 문제가 떠오를 것으로 이제 보고 이거를 윤 대통령하고 이렇게 교환하는 딜을 시키는 그런 협상용으로 이제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코가 깰 수 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에 관련해 가지고
대북 송금권 있잖아요. 이게 정말 이재명을 미국으로 압송시킬 수도 있는 그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전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측은요, 현재 사실상 내란을 일으킨 이재명 측과는 아무런 어떤 관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딜 친다라든가 이런 대해서도 관심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만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 이재명은요, 대북 송금권뿐 아니고 중국과도 어떤 연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미국이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은 이재명은 글쎄요, 한국 법정이 아니고 미국 법정에 설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공화당 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인 대북 송금이라는 국제 범죄를 미국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요,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연루된 국제 범죄인 미국 수환 및 오토 원비어법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미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요, 세계 각국의 정치에 있어서 글로벌한 시각에서 국제 평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법적 조치를 한 적 많습니다. 대북한 어떤 그런 제재법일 수도 있죠. 오토 원비어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검열 감시 법안, 이게 바로 오토 원비어 관련 법안인데요. 여기에 이재명이 딱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또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나쁜 영향을 줍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다, 비난 끝에 썼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중앙선관위 연수원에서 체포돼 일본 내 미군 기지에 수용돼 있는 중국 해커 99명 처리 문제도 미국이 쥐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 카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란 세력은 이재명을 비롯한 저쪽 민주당의 부안해동하거나 거기에 편드는 세력을 그 전체를 싸잡아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자체가 지금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혹은 내란 세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저들이야말로 진짜 내란 세력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공화당에서는요. 자, 아무튼 이래저래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이번에 이 한국 사태는 극적인 반전이 있을 것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조정진 기자의 이제 분석입니다. 자, 근데 여기 가짜 뉴스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JTBC가 그걸 이제 취재 보도했지만 그들이 말했던 내용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군에 물어봤다, 아니다 하더라. 뭐 또 주한 미군에 물어봤다, 그것도 아니다 하더라. 뭐 이런 식이야.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DIA라고 미국 국방부 산하 비밀 정보 조직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설사 진짜로 그런 답변을 내놨는지도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 JTBC가요, 그들의 희망 고문, 희망 사항을 노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갈수록 진위가 명백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가짜 뉴스일 것 같다보다는 진짜인 것 같다가 압도적이에요. 지금 갈수록 이게 관련된 뉴스가 하나둘 쌓이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이 딜 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이재명은 그런 인간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딜도 칠 수 있는데 딜 치려고 하면 강한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감옥에 가둬놓고 풀어주는 조건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간다? 와,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것도 우리 가능성의 영역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 정도로 지금 중대한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국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들도 자신감 넘칩니다. 법원에 대해서 이런 말까지 했었죠. 법원이 마지막으로 뉘우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와, 그게 말이죠, 재판에 임하는 이쪽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뭔가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